반갑습니다. 홍정근 박사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해드리고 있는 이번 주 추천 물건 코너입니다. 경매 최고수들은 어떤 물건을 노리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희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이런 물건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권이 좋은 이제 근린상가를 노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주소는 경남 창원입니다. 예, 경남 창원 보시는 것처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이제 구청 타워 건물입니다. 이게 실평수가 건물의 면적이 큽니다. 이게 156평이니까 적은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12억 정도, 7억 7천 정도 두 번 유찰된 가격입니다. 아까 12억 정도 되는 게 7억 7천5백까지 두 번 유찰된 이제 가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골프 연습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개 호수를 가지고 골프 연습장,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죠. 그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매 기본 정보에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볍게 이 건저당이 16년 7월 최초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정도 지식을 갖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 이순이라는 분이 임차인으로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된 게 2012년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 건저당 보라고 한 거 있잖아요. 여기 2016년이거든요. 이게 2016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건저당 16년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12년이면 등록일이 빠르잖아요. 저런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경매받는 사람에게 이제 가장 부담이 되는 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2억 원을 인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를 제가 낙찰을 받게 되면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인수하는 금액만큼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게 받아야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낙찰 잔금을 좀 많이 받아야 좀 편안할 텐데 현금 전액으로 7억, 8억 이렇게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유찰되기를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이렇습니다. 괜찮죠? 이게 지금 골프장 내 모습입니다. 자, 인테리어도 상당히 잘한 거죠. 저 정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몇 억씩 들어가야죠. 이 내용을 제가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이제 이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인데, 자, 여기서 우리 로드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로드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건물이 이제 경매 나온 그 물건입니다. 같죠? 이 그림과 이게 같죠? 이거 잠깐 이제 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보시죠? 요거죠? 예. 요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요 건물입니다. 이게 조금 옆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너무 많이 나가면 그런데 살짝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옆으로 보면 지금 요 건물이에요. 요 건물. 상권이 좋아 보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높은 이제 상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판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들이 높은 게 많으면 뭐 그렇게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상권은 이제 보장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전자지적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지금 이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분홍 색깔, 이런 분홍 색깔이 상업지역이고요. 노란 색깔 나오죠? 노란 색깔. 이런 게 이제 주거지역이거든요. 예, 여기 보면 아파트는 뭐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표시가 뭐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많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다 이게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주변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노란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단독주택이나 뭐 빌라, 뭐 이런 주택들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다행스럽게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또는 빌라 이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섞여 있어야 상권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권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조금 더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 우리 봤던 내부 사진들입니다. 이게 이제 스크린 골프장 내용이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시다가 지금처럼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참 많은 제한을 받고 계신데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다들 잘 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행복하게 다들 살다 가셔야 되는데 뭐 난생 겪어보지도 못한 이런 아픔을 모두 다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뭐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착하잖아요. 뭐 모이지 마라 이러면 안 모이고, 두 사람 이 사람 밥 먹으러 가지 말라 이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망하는 길인데도 국가가 하는데 협조해서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착한 국민들이 많은 이 나라가 잘 되죠. 그래서 요새 보면 군사 강국으로 뭐 유기, 무역, 경제 이런 거 대충 합쳐보면 10위권 내외에 들어갈 만큼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 이래로 초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하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참 시설이 괜찮죠? 여기는 아마 차나 뭐 이렇게 가벼운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를 잠깐 내리고요. 다시 일로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서 꼭 이렇게 분석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얘기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아까 이제 건저당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16년 7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말소기준권리라고 그래서 건저당이 2016년 7월 25일인데 사업자 등록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12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12년, 건저당이 16년 이러면 건저당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빠르죠. 이런 사업자 등록자를 선순위 임차인. 결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은 누가 인수한다? 매수자가, 경매로 낙찰받는 매수자가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권리 인수, 이것 때문에 이 물건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는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융자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낙찰을 받는 순간 현금 전액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점 기억하시고, 또 상가는 먼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비 같은 게 연체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비를 공용 관리비, 전용 관리비 이렇게 나누어서 전용 관리비는 인수하지 않습니다만은 공용 관리비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연체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확인하고 그거를 입찰가에 반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자, 뒤에를 한번 보시죠. 뒤에를 보시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 보증금의 범위가 벗어나면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여러 번 개정되는데 요 보시는 것처럼 15년 5월 13일 날 한상보증금을 초과한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적용 범위를 확대함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가 2억 원을 뭐 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해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고 그래서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전번 유튜버 내용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에게 유치권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임차인이 한 유치권 신고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 여지 있음 임차인으로부터.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설치 공사 대금.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작지가 않죠. 5억 4,500. 야, 여기 보시면 자그만치 5.5억이죠. 5.5억. 이렇게 이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이제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얘기 드리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공사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임차인이 한 거잖아요.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건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영업시설이에요. 인테리어나 영업시설은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니까요. 제가 볼 때는 유치권 5억 4,5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서 유치권 신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임차인 골프 연습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대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이거는 유치권 성립 여부를 따질 때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자, 대부분 판례 입장이 어떠냐? 판례 입장은 어떠냐? 결론. 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이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물건은요. 결론만 얘기 드려서 유치권은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제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성순 임차인의 보증금 2억 원은 인수해야 된다. 물론 이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차를 놓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임대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성순 임차인의 지위는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찰 받으시는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드시 선순위 임차 보증금 2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지금 들어가지 말고 한두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라. 아셨죠?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낙찰받는 금액에 플러스 보증금 2억 원을 합친 금액이 내가 사는 금액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융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현금을 준비해서 이 물건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찰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